3월 18일 금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MC 결과에 따라서 국내 증시 전일 장중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서 선물에서 매수 6천원 가까이 들어왔던 매수가 내려가면서 많이 이제 좀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고요.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서 가고 있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서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뒤로 가면서는 거의 시가 부근까지 내려갔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주들 쪽이나 이러한 부담감이 있는 쪽 제외하고 철강이나 또 화학이나 증권주들이나 전체적으로 어제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인 강세를 나타내주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여기서 냉정하게 이제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올해 두 번 이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가는 금리 인상이 줄어든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하는 폭도 1.5% 이상을 생각했었습니다만은 1% 내외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은요.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 부양책을 끝내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상적인 것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이유는 전체적인 글로벌의 성장이 회복이 더디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현재 흐름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우려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보다가는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시장 회복을 기다려 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전체적인 부양책이나 아니면 금리를 통한 시장을 좀 인위적으로 만져준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결국은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하고 가셔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어제 미국 증시는 다우 0.9% 상승해서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초반에 상승했다가 중반에 큰 폭을 하락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하락폭 줄여줬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제 흐름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일본 또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상승했습니다만은 일본 또 약세였다. 환율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이야기 뒤에 가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증시 16일 뉴욕 증시 기준금리 동결과 경제지표의 호조에 두심이 개선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유지했으며 연내 인상 전망을 종전 사회에서 2회로 축소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한 번을 이제 되었었던 사항들이었고, 그래서 0.25%씩 올린다고 예상을 했을 때도 지금 올라가봤자 0.5%, 그러면 1%라는 거예요. 지금 상승하는 폭이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기준금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속도가 관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즉 지금 속도와 폭의 조절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는 속도를 좀 늦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늘리는 폭도 좀 줄인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 2.4에서 2.2%, 내년 성장률 2.2에서 2.1%, 2018 2% 유지. 이것만 보더라도요, 성장률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부진하다라는 겁니다. 국제유가는 오펙 회원국 12개국과 비오펙 회원국 3개국이 다음달 17일 산유경 동결 확대 논의 소식에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시작했었던 국내 증시 보시면 외국인들의 어제 매수가 컸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왔었고요. 또한 비차익을 통해서 시장을 샀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전체적인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반대로 기관들은 여전한 매도가 나갔습니다만은 투신권의 매도는 그나마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이것만 두고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좋았네요. 선물에도 들어오고 코스닥에도 들어오고 코스피에도 들어왔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하지만 선물에서는 들어오던 흐름이 막판 가서 많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선물이 많이 들어오던 외국인들 현물은 들어왔어요. 이전까지 외국인들 지난 선물 만기일에도 많은 매수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익 물량도 좀 나갔다가 다시 좀 들어왔었어요. 선물에서 매수가 지수가 어제 2000포인트까지 딱 정점을 찍고 나서부터 선물에서 매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할 것 같아요? 선물을 먼저 바라보고 시장을 앞서간다라는 거. 하지만 선물에 따라서 현물이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현물의 흐름을 보고 선물이 흘러간다라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현물 쪽에서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와 있다. 이젠 정말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차익을 좀 준비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서 이제 선물을 줄여가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을 통한 차익 실현을 통한,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통한 환차익, 그리고 공매도를 통한 수익인데, 많이 들어와 있던 물량 이제 선물에서 나가고 그 뒤에 따라 나갈 수 있는 것은 현물입니다. 그 현물에서 여기서 아니야 그래도 이번에 2000포인트 돌파할 거야, 무슨 수로 2000포인트를 돌파해가지고 치고 올라가겠습니까?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들 보다가는요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보다 지금 얼마나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좋아졌냐라는 거예요. 단지 기저효과를 통해 가지고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2000포인트를 시도할 때보다 지금 좋아졌던 점은 오히려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명심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핑계거리로 앞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차익을 통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또 하나 원달러 환율에서 20원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이거는요 정말 미쳐도 한참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에 20원입니다. 20원. 이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20원이라는 것에 변동이 생긴 거는 뭡니까? 미국이 만약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었으면요 어제 원화의 가치는 급락했었어요. 원화의 가치.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고요.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급락, 즉 원화의 가치가 급등한 거잖아. 반대로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다가온다 그랬었으면 원달러 환율은요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원화 약세였습니다. 20원이라고요. 이 말은 원화의 강세뿐만 아니라 유로화의 강세, 그리고 엔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어제 일본이 하락을 했는지, 유럽이 흔들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시기에 늦춘다고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환율에 따른 영향들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신흥국을 위한 것들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 미국이 지난해 8월 달이었죠. 중국이 급락을 할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온화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였냐면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정작 지표로 확인을 했더니 중국도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마이웨이를 외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 좀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것을 생각해서 금리 인상을 줄인다라고만 저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은 좋은 거는 미국이 제일 좋은 거고요. 다른 나라들이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만은 없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를 두고 보셔야 되겠다라는 점. 국내 증시 FOMC 결과가 기대감 충족시켰다. 기간 13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갔다라는 거. 자, 우선 뭐 3월은 좀 약하다 그랬는데 올해는 3월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성 자금의 힘을 통한 상승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 20원 급락을 했었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럼 이거 또 하나. 우리나라 무슨 국가입니까? 수출이잖아, 수출. 그렇죠? 최근 들어서 알게 모르게 원화의 약세를 통해 가지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원달러 환율을 순식간 뒤바뀌어 버리면 과연 기업들의 실적적인 부분들 좋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 되겠죠. 그만큼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 단지 정말 글로벌이 회복이 되어 가지고요.
수출량이 늘어나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글로벌이 회복이 된다고 해가지고 원화의 가치가 급등한 게 아니잖아. 이해되십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경기가 좋아질 때는요. 경기가 좋아지면 괜찮을 때 원화의 가치가 급등합니다. 원화의 가치가 높다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걸 통한 원달러 환율 변동성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딱 찍고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앞서가다가 삼성전자 좀 주춤해버리니까 지수 주춤했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우선 제일 뭐 논한 거는 은행 금융 증권주겠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포인트 올라가고 하니까 기대감을 많이 높입니다. 네, 증권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거기다가 정유주들, 화학주들, 또한 그 전날 하락을 했었던 철강주들 강한 급반등들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조금 많이 갔었던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어제 차익 물량들이 나와주는 모습들이었고요. 이제 어제 올라왔던 거 얼마만큼 이제 더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시가 얼만큼 잘 지켜주느냐는 겁니다. 오늘 시가를 얼만큼 잘 지켜주느냐. 결국 오늘 시가 그리고 마지막 자리는 어제의 시가입니다. 이 자리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되겠고요. 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한 단계 레벨업은 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 다음은 조금 추가적인 물량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그 누구 하나 현재 흐름들을 방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굳이 부정적인 거 이야기 꺼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분위기 즐기려고 하는데 왜 그래 자꾸 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초반에 상승 시작했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중반에 옆으로 흘렀고 막판 차익 물량들이 좀 나와서 상승폭이 조금 반납은 시켜줬습니다. 묵직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죠. 어디가 묵직해요? 위에가 어제 올라갈 때도 정말 묵직하게 내려올 것 같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지금 이제 내려와 있으니까 위에가 참 묵직해 보입니다. 저 자리 구름이 둥둥둥 떠 있으면서 참 쉽지 않은 자리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 특징주 단연히 증권주였죠.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해서 미국 금리 동결로 위험자산 선호 소식이 강세였고요. 시장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네, 증권주들 강세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LG전자 OLED TV 출하량 증가에 생활가전 성수기로 실적 호조 전망이고 그리고 G5 3월 31일부터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또 있는데요. 이제 워낙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저 효과를 바라보고는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실적이 급격한 성장은 좀 무리하기 기대하기는 조금 좀 성급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항공우주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블럭딜 이제 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할인율이 뭐 한 5% 가까이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그 소식에 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누가 받아가느냐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할인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만큼 현재 당장에 시장에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기대감보다는 현대차 가지고 있던 물량을 던졌다. 그리고 또 그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되겠고 SK이노베이션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배터리 생산 라인 증설 그리고 어제 S-오일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최근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유가가 급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정유화학주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코리아 오토글라스 자동차 유리의 고급화 진행으로 고속성장 기대다. 이거는 저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리 예전에 이제 유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유리는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생각할 때 진화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타면은 그거 뭡니까? 제 차에도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반사돼 가지고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 앞에 그 뭐죠? HUD가 밑에서 나오고 반사되어 가지고 유리 전면에 비칩니다. 맞습니까? 키로스나 내비게이션이나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잖아요. 그게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유리의 진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반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 자체적으로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언제 했었냐면요. 예전에 그 뭡니까? 아이리스예요. 아이리스. 그때가 2008년도, 2009년도입니까? 아이리스가 나올 때에 그때 보면은 K7을 타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다 방향이다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때 보고 느꼈던 게 저는 그걸 반사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와, 앞으로 정말 유리해, 뭔가 다른 기술이 접목되면 이거는 앞으로 기술력 상당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때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였고 지금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는 바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네, 해봅니다. 뭐 쉽지만은 않겠습니다만은 결국 이거 유리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에 좀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네, 해볼 수 있겠고요. 많은 기업들 현재도 연구 개발에 진행은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코리아 오토글라스 자동차 유리 고급화 진행 고성장 기대감이다. 네, 우리 집 거울 보험입니다. 보험이 맞습니까? 목욕탕 들어가면 있는 거. 자, 코스닥 지수 1.95 포인트 1.95포인트 하락입니다. 하락. 어제 하락이 가장 컸던 거는 뭐였어요? 누구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 바로 코데지 컴바인입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정말 네, 이거는요. 진짜 이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뭐 다른 거 어제 이야기 다 접어놓고 어제 코데지 컴바인 하한가 갔는데요. 어제 코데지 컴바인이 이제 올라가면서 제가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건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우선주, 하나는 또다시 나오는 품절주. 어제 한국 가구 급등했죠. 팀스 상한가 갔죠. 그제 신화실업 올라갔죠. 양지사 어제 올라갔죠. 대동금속 다 올라갔죠. 왜 그래요? 왜? 뭐 때문에? 예전에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물량이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안 움직인다 보장 없어요. 저는 충분히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품절주가 문제가 아니고 콘덴스 컴바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콘덴스 컴바인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시총은 뭐를 기준으로 삼깁니까? 뭐를 기준이에요? 시가총액은 뭐를 기준입니까? 뭐를 기준? 주식 가격 곱하기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잖아요. 맞습니까?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라고요. 맞죠? 왜 코데지 컴바인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압니까? 500포인트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가지고 저는 그것만 안 생각합니다. 코데지 컴바인 과거에 박상돈 대표, 최대주주, 오메와 이사, 전부인 문제가 생겼고 사실 코데지 컴바인 잘 나갔었습니다. 스파 브랜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힘들었죠. 그리고 소곡, 코트넷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니까 빌딩도 팔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도 코트넷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뭐 했었어요? 정상화하기 위해서 뭐 했었어요? 감자도 했잖아요. 감자도 하고 증자도 했잖아요. 그죠? 감자를 하면 주가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 가격은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가죠. 맞습니까? 응? 10대1 감자한다 생각 만원짜리가 10만원 된다고. 만원짜리가 10만원. 그런데 뭐는 줄어들어요? 주식수는 줄어들죠. 거기까지 똑같다고. 근데 거기서 증자가 때려버리면 주식수도 늘어나 버린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코데지 컴바인에 그렇게 주가도 떨어지고 했었습니다만은 주가가 높이 평가가 되었고 주식수도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디서 물량이 없어서 올렸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량이 없어.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회원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7개야. 7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3개야. 3개를 던졌어요. 아니야, 2개를 던졌어. 그럼 저 사람 던질 수 있는 거 이제 몇 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1개밖에 안 남았잖아. 던져봤자 1개라는 거야. 왜? 나는 7개 쥐고 있으니까. 겁나요? 겁 안 나요? 겁 안 나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물량이 없기 때문에요. 움직임이 쉽다고요. 네가 부어봤자 얼마나 붙겠냐 지금 여기서. 물량. 자, 이게 작업할 때요 많이 하는 겁니다. 작업할 때 씨를 말린다 그러고는 씨를 말린다. 씨를 말린다는 게 뭐냐면 물량을요 잡아가지고 시장에 도는 물량을 없애버린다고. 최대한 시장에 도는 물량을 없애버리니까 물량이 없어. 그럼 뭐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잖아. 왜? 물량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왜? 누구한테 있는 거야? 내한테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던져봤자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다 나왔네. 계산이 되죠. 계산이 된다고. 그게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은 얼마든지 뒤에서 들어가면 되니까 물량을 얼마만큼 씨를 말렸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제일 컸다라는 건데, 그리고 또한 코데이 컴바인이 6월 달에 물량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나오잖아, 맞습니까? 응? 나온다고. 보유의 수가 풀린다고요. 자, 그 사람들 목표가요, 예를 들어 10만 원대 팔아먹는 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띄워놓고 관심 받아 놓으면 점 한가 한 방 더 가도, 오늘 점 한 방 한 번 더 떨어져도 만약에 한 번 더 한가 가도 7만 원이에요. 더 떨어져도 이제 6만 원, 5만 원 그러다 아래 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도, 지금보다 떨어져도 계속해서 파동들이 나올 거고 가격을 높일 거 아니에요. 그죠? 높일 거 아닙니까? 그럼 득이에요, 실이에요? 득이잖아. 어쨌든 올려놨다. 기준점 위로 올려놨다. 기준점을.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을 상당히 위로 올려놓았다. 그래서 또 아무리 떨어져도 상관없다. 여기서 뭐 쭉 떨어지면은 뭐 해성처럼 뭐 떨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위에서 많이 머무르겠죠. 하지만 뭐 앞으로 일은 알 수 없습니다. 네. 자금이 코스피 대형주 집중되면서 특별히 지수를 끌어올 만한 주체가 없었다. 코데지 컴바인 영향이 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막판 어제 코데지 컴바인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은요. 이제 더 떨어지면 이제 영향 좀 줄어들겠죠. KCC건설, 삼성물산의 건설, 주택사업 인수 추진 고려하지 않는다. 스페타시스 인공지능 발전으로 고다층 기반 매출 증가 전망. 어버브 반도체, 요건 엊그제 나왔던 뉴스 어제 한 번 더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BIMT 상장 기준 미해당으로 거래 재개 결정. 오픈베이스 정부 인공지능에 1조 투자한다는 전망에 어제 오픈베이스나 이제 여기 관련돼 있는 종목들 막판에 급등을 했고, 오픈베이스는 상한가를 갔고요. 뒤에 또 종목들이 따라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시간에도 뭐 나름 괜찮았던 모습이었고요. 미국 다우지수 0.9%, 나스닥 0.23% 상승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와 국제유가 상승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차피 지금 금리 인상을 이제 시기를 줄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제지표까지 좋아져요. 그럼 룰루랄라 즐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결정 났어. 괜찮아. 이제는 뭐 오히려 여기서는 시장이 좋아지면 지표가 좋아지면 더 좋을 거야라고 하는데, 갑자기 얻어맞을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버리면 그때 시장은요 멘붕이 오는 겁니다. 미국 주간 신규 실업 시장 건수 경고한 흐름. 영국의 기준금리 동결했고요. 스위스 기준금리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뭐 다들 돈줄 풀기에 나서고 있고요. 국제유가 산유량 동결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현물 수요 증가로 또 급등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외국인 수급의 변화입니다. 현물의 매수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선물 쪽하고 현물 쪽에서 흐름들 좀 체크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긍정적인 정책은 모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모든 이슈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각 나라마다 좋고 나쁘고를 따져볼 때가 온 거예요.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움직일 겁니다. 자, 환율에 따른 글로벌 나라별 차이예요. 유럽, 일본,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이 달러와 약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맞서가지고 중국이 위안화 약세로 가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싸움이 한번 볼만해질 겁니다. 자,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금 더 이제 확인하고 가자. 정말 지표도 확인하고 실제로 확인하고 가자라는 것이 되겠고요. 가격의 부담과 실적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되겠고요. 실적 시즌 이제 접어듭니다. 실적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동성, 돈의 힘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지금 돈을 더 푼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려하던 것이 이제 멈춰졌을 뿐이지 시장이 돈을 더 푼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훈련 끝나자마자 북한 미사일 한 방 쐈어요. 훈련하고 있을 때 못 쏘죠. 왜? 겁나거든. 그럼 훈련 끝나니까 미사일 한 방 쐈다라는 거 한 발 쐈대요. 참고하시고, 우리나라 어제 미국 시장 했던 만큼 그렇게 올라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선은요, 시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시가에 좀 초점을 맞추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침 시황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